안녕하세요. 코리아 템베거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이고요. 지금은 6시 반이고 시간에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에까지 마감을 했고,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8포인트 하락한 일단 3045에 마감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포인트 상승한 926.9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건 아무래도 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그 대형주, 그 반도체 위주의 좀 대형주가 부진했기 때문에 코스피 부분은 부진했는데요. 반면에 같은 반도체라도 이제 반도체 중소형 장비주는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그나마 괜찮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제 반응이 좋았고, 오늘은 특히 효성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가 10%나 상승한 34만 7천원에 마감을 했고, 그리고 효성화학도 10% 상승한 26만원, 효성 TNC가 6% 상승한 51만원, 이렇게 좀 마감했는데요. 효성 관련 주식은 연이어서 지금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성 첨단 소재와 효성 TNC의 그런 어떤 상승이 좀 큰데요. 이거는 상당히 좋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효성 첨단 소재와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상승을 했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했는데, 지난번 보고서에는 1분기 영업이익을 500억대 초반으로 이제 잡았는데, 이번엔 또 651억으로 또 늘렸습니다. 늘려서 이제 기존의 목표가를 43만 5천원에서 46만 8천원까지 약 9% 상향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651억이면은 상당히 엄청난 영업이익이고, 46, 24, 2조, 600억으로만 잡아도 이제 2,400억인데, 멀티플로 하면은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10배만 잡아도. 근데 지금 효성 첨단 소재의 시가총액은 1조 4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약 1조 원 가량의 상승 여력이 멀티플 10만 잡아도 좀 그렇게 좀 보여질 수 있고,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보고서에 나왔는데 영업이익을 거의 한 460으로 잡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올랐고, 덩달아 이제 1분기 서프라이즈가 있죠. 영업이익이 423억 원. 효성화학은 거의 시가총액이 한 7천억 가량 되거든요. 이 부분도 423억 원이면은 엄청난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크게 하락했다가 28만 2천원 고점 찍고 거의 한 26%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상거래일간 거의 한 25%까지 오르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흐름에 따라서 효성도 이제 크게 올랐고, 저는 금요일날 팔았는데 약간 파니까 날아가네요. 날아가고 주식이 이래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효성과 우양이죠. 우양도 지난 금요일날 팔았는데 거의 한 갭상승 하면서 상승했다 지금 좀 하락해서 빠졌는데, 이것도 빠지고, 참 이게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호텔 신라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여행주를 추천하는데, 여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노란풍선 같은 경우도 이미 거의 전년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우드투어 같은 경우도 거의 전년도와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여행주를 하기보다는 그나마 좀 덜 오른 면세점 관련주를 하지 않는 게 낫느냐,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좀 기대 때문에 일단 올랐고,
뭐 나머지는 뭐 크게 뭐 이슈는 없었는데 이노베이션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LG 화학에서 그 SK 이노베이션이 조지아 공장을 본인들이 인수하겠다. 좀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많이 빠졌고, 그리고 장 마감쯤에 이제 그 폭스바겐에서 그 원통형 배터리 말고 사각형 배터리를 쓰겠다.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이 주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라 삼성 SDI와 그리고 그 CATL 쪽에 배터리를 쓰겠다라고 지금 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악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좀 지금은 빠지고 있지만 뭐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배터리 사업을 포기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은 미국 조지아의 그런 어떤 합의 기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고요. 뭐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뭐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 조금 리스크가 있으면 외국인이나 기관은 다 팔아버립니다. 해서 계속해서 팔고 있고, 뭐 저도 그 지금 조금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만 SK 이노베이션이 거의 마이너스 17% 가까이 좀 되는데,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아직은 조금 추가 매수는 조금 고려했다가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한번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황사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린앤사이런스라고, 이게 이때 언제죠? 19년 7월경에 그 마스크 관련주로 이제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조금 빠진 주식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 시가총액이 1,800억 밖에 안 되는데, 그 분기별 영업이익이 거의 57억, 67억 뭐 이렇게 좀 크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12년도 적자가 나왔네요. 이게 왜 적자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크린앤사이언스는 주로 이제 그 마스크 여과지를 이제 제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영업이 크게 는 부분이 있고, 여기 플러스 이제 그 자동차 필터, 그 필터에 관한 그런 좀 부분의 그런 그 필터, 이게 뭐라고 하죠? 엔진에 그 석유가 들어가는 그 이물질이 엔진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여과기 필터와, 그리고 공기청정기용 필터 부분이 주력 매출입니다. 해서 좀 괜찮은 부분이고, 요즘에 황사 이슈 때문에 최근에 어느 정도 밑에 저점 잡아주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요 주식은 뭐 좀 한번 눈여겨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워낙 실적이 좋고 가지고 있는 자본도 많고, 예전에 애널리스트 정홍식 연구원이 한번 상당히 괜찮은 주식이라고 한번 추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정홍식 연구원은 그 재무제표라든지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 그리고 어떤 기초 재무 이런 거를 꼼꼼히 평가하면서 이 주식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가 가는데요. 그분이 한번 추천해 주셔서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계속 하락하다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렇게 수급이 빠지면 주가도 빠지기 마련이고, 이 수급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그 트리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어떤 크린앤사이언스의 트리거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도 공장이 안 돌아가서 황사가 없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다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공장이 가동되면서 이제 슬슬 황사가 좀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 어떤 모멘텀이나 어떤 그 테마 이슈를 받으면서 거기다 실적까지 뒷받침되면서 주가는 우상향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서 우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주식을 정리하거나 하면 좀 그렇게 좀 한번 매수를 하거나 좀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고, SL 같은 경우도 뭐 주가 견고하고, 올해는 저는 그런 어떤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저는 이런 주식들이 좀 크게 오를 것 같습니다. 크게 오를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짜 이 한국에서 주식을 하려면 그 반도체 관련된 공부는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반도체 관련은 잘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게 워낙 방대하고 기업도 많고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뭐 팹리스, 그리고 어떤 종합적으로 하는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쓰는 이게 한국 반도체 업종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캡처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멀티플이 21년 실적 대비 22년 실적 대비 이제 PER 나왔죠.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해서 요 기업들 리스트를 한번 보시고 한번 공부를 쭉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형주, 장비주 수익률이 나오고 이제 멀티플이 나오죠. 멀티플이 나오고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고, 여기는 중소형주 소재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 이제 이 내용을 쭉 보시고 어떤 걸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얼마나 좀 저렴한지 좀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죠. 좀 이런 부분이 많이 떠서 주가는 시스템 반도체 주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냥 많이 올랐는데 좀 빠지고 있는 종목들 하나 잡고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테크인 같은 좀 엄청나게 저평가된 종목, 멀티플이 8과 6밖에 안 됩니다. 뭐 이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유니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접근은 힘들고요. 한미 반도체도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해도 좀 이런 종목들을 한번 주가 차트도 보시고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여기까지 하고 좀 요즘 좀 코스피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약간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주가는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급등락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전문가들은 금리가 지금 2%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반해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맷집이 세지는 것 같습니다. 맷집이 세지는 것 같고 점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한 4월이나 빠르면 4월 중순이나 뭐 늦어도 5월 초부터는 다시 그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 현재 10년간의 큰 박스피를 이제야 뚫고 2600포인트의 10년간 박스피를 뚫고 지금 점진 상승하는 구간에 있으면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하락하리라고는 좀 생각을 하지 않고요. 왜냐면은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듯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많이 풀렸고 그 돈들이 결국엔 주식으로 또 오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그 좋은 그런 어떤 그 실적을 우리도 그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듭니다. 이거는 한번 그 블로그의 내용인데요. 뭐 좋은 내용이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감할까 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미국 10년채 10년물 금리가 너무 급하게 1.6%를 돌파하면서 미국 시장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제 바로 회복했다는 거죠. 다우는 0.9% 마감, 나스닥은 거의 2%까지 빠지다가 이제 0.5%로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금리 상승에 대해 좀 둔감해진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FOMC 회의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18일 새벽에 열리게 되는데 이제 그동안에 그 스탠스를 유지하며 우호적인 발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엔 금리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발언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고, 단 이분이 염려하시는 거는
시장 플레이어 모두가 해당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고 모두가 연준이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FOMC 회의 직후에 시장이 한 차례 더 출렁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FOMC 회의 전까지는 적당히 현금 비중은 유지해 두시고 만약 회의 이후 하루 이틀 투매가 나온다면 매수 기회로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좀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요 내용입니다. 시장에서는 성장주냐 가치주냐 말이 많은데 성장주든 가치주든 실적 전망이나 미래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어 과도한 주가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조정을 보이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나 많이 올랐어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인 기업들의 주가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그동안 금융주, 경기 민감주,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고, 그리고 많이 올랐어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아까 말씀드린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효성 화학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효성 TNC라는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계속 달성하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으며 그리고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과도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문제인 것이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결국 제자리를 차지하게 되니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기대감보다는 실적을 조금 더 우선해서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기대치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은 종목 중에 고점 대시 30% 40% 과도하게 조정이 나온 종목이라면 이번 기회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그 문제보다는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올 한 해 얼마나 매출과 영업이익이 신장할 것이냐 그리고 내년에는 더 얼마나 신장할 것이냐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판단한다면 좀 시장 수익률 대비 좋은 수익률을 좀 얻을 수 있다는 좀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도 무작정 감에 의한 투자보다는 한번 본인의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한번 그 사업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환경 컨센서스 가서 해당 애널들 리포트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 기회에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 실제 쉬운 건 아닙니다. 자기가 물려있는 종목들 팔고 새로운 종목들 갈아타기도 힘든 거고요. 하지만 그런 어떤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도 좀 그렇게 많이 좀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